자, 친구들 미안합니다.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켜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애국 계몽운동 배워야 되는데, 애국 계몽운동을 다른 말로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사실 애국 계몽운동이 일제강점기 때도 쭉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진행되었던 애국 계몽운동을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부르고, 일제강점기 전에 진행되었던 것을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결국 다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애국 계몽운동 괄호하고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 뒀어요. 그러면은 의병운동은 어떻게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건 너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애국 계몽운동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에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나온 건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 양성운동, 애국 계몽운동은요, 사회 진화론에 너희 적지 마세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진화론은 들어봤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은 원숭이에서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물의 진화가 아니라 사회가 진화한다, 국가가 진화한다. 즉, 이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가 뭐예요? 뛰어난 사람만이 생존한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뛰어난 사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태되기 싫으면, 우리가 식민지배 받기 싫으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아먹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여기에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동그라미는요, 요렇게 시옷도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도 그리고 뿅뿅뿅 이빨도 이렇게 있고, 이 뭐야, 너무 징그럽네. 자, 그 다음에 이빨도 이렇게 있고요. 뿅뿅뿅 뭐 이런 수염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렇죠, 눈치챘나요? 바로 토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뭔가요? 귀가 아니라 괄키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친구는 이렇게 지금 토끼랑 사자랑 지금 크기가 똑같은데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지금 동물의 왕국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야.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사자가 지금 토끼를 쫓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를 보고 이 파렴치한 놈, 이 나쁜 놈, 이 비겁한 놈, 어떻게 힘이 없는 토끼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뭔데? 자연의 순리잖아요.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이것이 바로 생태계의 순환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이런 자연 환경을, 이런 사고방식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토끼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조선입니다. 우리나라인 거죠. 여기에서의 사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이 맞박에 일본이 있네요. 바로 일본 애들입니다. 일본 애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약한 조선 애들을 잡아먹고 식민지배하는 거 아무도 뭐라 하고 혼낼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비겁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친일파가 되는 거고요. 한 끗 차인데, 이 실력 양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토끼로서 사자를 이기기 위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푸시업을 통해서 2두박근, 3두박근 길러야 되고, 그 다음 또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가슴 근육 키워야 되고, 복근 운동을 통해서 왕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발톱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뿐만 아니라 이빨 같은 것도 좀 날카롭게 해야 돼. 그래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사자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쫓아오던 사자를 오히려 뒤로 돌아서 이빨과 발톱으로 사자를 물어뜯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의병운동 지금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력 양성운동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이제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징그럽죠? 그래서 이 애국 계몽운동에서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부터 필기하세요. 파란색으로 적을까요?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진을 발전 강조.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힘을 키우려면 일단 학생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서 그들보다 뛰어난 학자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된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뭐 무기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민족 기업을 만들고 민족 학교를 만드는데 매진했던 사람들이 이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이라는 발톱과 그리고 산업이라는 이빨을 길러가지고 아주 그냥 사자놈들을 후드려 패야 된다. 이게 바로 애국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연구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학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안회라든지 그리고 뭐 진단학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여기와 애국계몽운동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으니 너무너무 very very important 한 단체예요. Everybody say 신민회. 다시 신민회. 그쵸. 이 신민회는 1907년도에 연도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외워두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외워두면 좋아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애국계몽 단체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를 만들었던 사람은 너희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솔직히 이 사람 안 들어봤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안창호, 양기탁. 안창호, 양기탁.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비밀 조직입니다. 이들에게는 계획이 다 있는 거야. 일단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는 거죠. 일단 실력을 양성시키는 거야. 그래서 대성학교라든지 도자기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태극서관이라는 서점 같은 거, 책방 같은 것도 막 만들고요.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학교와 도자기 회사입니다. 회가 웬 말이야? 선생님, 아니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비밀 조직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가 여러 군데 세워지고 있구나, 지금 회사가 여러 군데 세워지고 있구나, 이 수준으로만 알고 있지, 그 학교들을 만들고 회사들을 운영하는 하나의 집단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 자본을 키우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힘쓰고 애쓸 인재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계획을 했냐 하면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하겠지만 신민회와 관련되어서 1910년도 만주에서는요, 신흥 무관학교라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일제강점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 신민회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11년도에 안명근, 그러니까 안중근의 사촌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을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을 총으로 암살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명근을 조사하는 와중에 이 신민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05인 사건, 그러니까 뭐 딱히 범죄가 소명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상한 누명들을 씌워가지고 민족 대표 105명 정도를 모조리 다 구속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신민회의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105인 사건으로 해체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전에 애국계몽 운동이 크게 한번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국채보상운동. 다시 국채보상운동. 그쵸? 이것은 1907년도,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1907년도입니다. 국채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의 빚입니다. 나라의 빚을 보상해주자, 우리가 대신 갚아주자 하는 게 바로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제보상운동은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의 고향이죠.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시내 한복판에 국제보상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일본에게 약 1,300만 원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1,300만 원에게 선생님 그밖에 빚이 없어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1,300만 원이니까 그때 조선의 하루 1년 예산이 뭐 몇백만 원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우리가 조선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몇십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일본에게 빚을 지고 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게 지금 경제력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한 몇몇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빚을 갚고 경제적인 자주를 이루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좀 벗어나자라고 했던 거죠.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 도와주세요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정말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농담삼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장기는 뭐다, 우리 민족 정말 잘하는 건 뭐다, 국난 극복이다.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뭉치냐면은 부자들도요, 뭐 친일파는 제외해야겠지, 부자들도요 자기의 재산들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줄이고, 그리고 결혼할 때 받았던 비녀, 그 다음에 이 한복에 다는 거 호박씨? 몰라.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막 기부하고, 금가락지, 가락반지 뭐 이런 거 다 기부하고, 또 기부할 거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밥 공기를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밥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막 내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 1,300만 원의 절반 정도가 모였는데, 이토와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둘이 합작으로 일본에게 한 300만 원 정도의 빚을 더 차관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확 꺾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놈들이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양기탁, 국채보상운동의 간사가 양기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기탁이 뭐 지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막 중앙에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대표 간사였던 거죠. 근데 친일 성향의 신문사, 친일 성향 신문사 기자를 시켜가지고 양기탁을 졸졸 파파라치 따라다니게 합니다. 디스패치죠.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기탁의 친구와 함께 주막에서 술을 먹는 거를 막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막 신문에 대서특필을 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양기탁이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다른 데 좀 돌아다닌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백성들이 더 이상 돈을 못 모으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안 적었는데,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번지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신문이 있으니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라고 적었어요. 글씨를 빨리 적다 보니까 개판으로 적었네요. 아무튼 무기를 가지고 일본 애들 때려잡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돼, 일본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애국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 단체와 대표적인 활동들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영상 끊고 다음 시간에 조금 있다가 계속 하죠. 뿅!